하지만 제가 만나본 차량은 그동안 현대 기아자동차에서 보지 못한 브랜드의 스피커가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된 크렐 오디오가 아닌 왜 다른 브랜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된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 출시 예정인 K7 풀체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K7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K8이라는 네이밍을 선택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역사를 쓸 신형 K7이 기대가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 변화입니다. 최근 기아는 기존에 사용한 기아 자동차라는 사명을 버리고 기아로 이름을 바꾸며 모빌리티 기업으로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차량에 적용되었던 기아 자동차의 로고에 대한 불만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번 K7 풀체인지 모델에서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점을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7 풀체인지 차량 말고도 연식 변경 차량들에게도 새로운 기아 로고가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의 재원입니다. K7 풀체인지가 주목받는 이유들 중 하나는 차량의 전장 길이가 5m가 넘는다는 이야기와 기존 차량보다 훨씬 더 낮아졌다는 점인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로는 3세대 플랫폼에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 관련 이야기는 그동안 출시한 차량들마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핵심만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신형 소나타를 출시하면서 처음 적용시킨 3세대 플랫폼은 기존 플랫폼보다 충격 흡수 향상과 차체 경량화, 차체 강도 향상, 그리고 전고를 30mm가량 낮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세대 플랫폼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더 뉴 그랜저 입장으로서는 내년에 있을 풀체인지 때까지는 K7에게 순위를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남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 변화와 또 실제로 봤을 때 차량의 전고 및 휠베이스 변화 등 다음 영상을 통해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륜구동 탑재입니다. 스파이샷을 자세히 보면 전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2열의 높은 센터 터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사륜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륜구동은 그동안 출시한 K7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은 기능입니다. 그동안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 플랫폼의 한계로 인하여 적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됨으로써 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을 잠시 살펴보자면 전자제어식 사륜구동 방식이며 주행모드와 주행 환경, 그리고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력을 전륜과 후륜에 가변적으로 배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준대형 세단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랜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사륜구동 시스템은 기존 현대 기아차의 옵션 선택 흐름을 살펴보면 특정 파워트레인을 선택해야지만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K7 최초로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 반가운 소식은 맞으나 몇 가지 유의할 점은 있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특정 파워트레인을 선택해야지만 옵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의 구매 비용 증가가 될 것이며 2열의 높은 센터 터널로 인하여 2열 탑승객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착된 사륜 시스템의 무게와 연비 하락은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내부 변화입니다. 차량의 풀체인지인 만큼 차량의 내부의 디자인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차량은 그동안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보지 못한 브랜드의 스피커가 장착된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된 크렐 오디오가 아닌 왜 다른 브랜드의 스피커가 장착이 된지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외로도 신형 K5에 보여줬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의 일체화의 변화, 거기에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신형 카니발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K7 풀체인지 차량은 어떤 변화를 이뤄냈을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디자인입니다. 이모티콘을 연상케 하는 더 뉴 그랜저의 DRL은 진보적이면서도 그랜저를 사는 이에게는 큰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K7에는 진보적인 더 뉴 그랜저와는 달리 전면부 범퍼 양쪽 측면에 마르모 형태의 DRL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간 주행등과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나름 새롭게 시도하는 디자인은 맞지만 더 뉴 그랜저와 비교해본다면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기아차가 스팅어뿐만 아니라 신형 K5도 차량에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신형 K7 역시 차량의 측면부를 살펴보면 C필러부터 매끄럽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C필러에는 독특한 입체 패턴의 크롬 가니쉬가 적용되었는데 이는 신형 소렌토와 신형 카니발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기아 자동차의 라인업 디자인을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 입체 패턴의 듀얼 머플러 팁 역시 이번 신형 K7의 매력적인 디자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K7 풀체인지가 기대가 되는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형 K7에 적용되는 새로운 스피커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